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살기 고수회전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시장 쏠림이 더 강해진 5월 흐름은 누군가에겐 빛이었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겐 그림자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로만 쏠리면서 지금 같은 수급이 펼쳐졌는데요. 반면 외국인은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또 다른 새로운 순환매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 주목받을 sek터와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든든한 전략 챙겨가시죠. 오늘은 김진 그리고 김영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두 전문가가 앞으로 바라보는 유망 섹터 알아볼 거고요. 또 그 안에 최선호주 두 가지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업황 화면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네, 2차 전지 업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전기차 캐즘 여파로 주춤하던 배터리 관련주가 이젠 바닥이다라는 이야기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 여기에 이후에 탈중국 공급망 구축,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리면서 한국 2차 전지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고수회전에서도 4월 초쯤에 한번 2차 전지 섹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그 뒤로도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자, 2023년 고점 부근에서 이제 너무 비싸게 사서 물리신 분들은 네.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미 바닥에서부터 추세 전환을 해가지고요. 오늘 그 유망 종목들의 경우에도 이미 작년 상반기 대비 뭐 200에서 300% 이상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 2차 전지 기업들이 환골 탈태 그리고 또 재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되겠는데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증설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ESS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그 주가 상승의 그 최고이자 영원한 그런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실적 개선인데요. 이 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 가격의 급반등입니다. 2022년 7월에 60만 위안까지 갔다가 작년 6만 위안 아래까지 10분의 1 정도까지 폭락했던 리튬 가격이 최근에 20만 위안까지 급반등하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셋째는요. 미국과 유럽에서의 공급망 탈중국화 정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요. 우리 기업들의 그 기존 주력인 삼은계 배터리와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뿐만 아니라 보급형 LFP 배터리까지 그 경쟁력 및 양산 능력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향후 미래에 가장 그 큰 요인이 될 그 휴머노이드 그리고 산업 자동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그 방산과 드론 등의 영역까지 확대가 기대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이 5가지는요. 2차 전지주의 그 투자자라면요. 필히 꼭 기억해두고 각 모멘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하는지 체크를 해가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SS 수요 확대, 여기에 리튬 가격 반등, 또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로봇, 방산까지 이제 영역 확대 기대감 정말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2차 전지 상승할 모멘텀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전기차와 AI발 배터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지금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배터리 양극재 주요 원료인 이 리튬 공급 부족 우려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리튬 수요는 회복이 되고 있는 반면에 네. 이 공급 부족은 해소가 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뭘까요? 네. 일단은 그 전기차 캐즘이 지금 길게 이어지고는 있는데요. 네.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은 좀 다릅니다. 이 전기차의 그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특히 그 이란 전쟁 이후에 이 원유 및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AI 데이터 센터발 역시 그 ESS 수요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리튬 수요가 당연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그 리튬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글로벌 리튬 그 성산 기업들이 감산을 또 했고 또 신규 투자 중단까지 이렇게 이어졌었는데 이것이 역설적으로 현재의 공급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다 보니까 시장 조사 기관들이 봤을 때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리튬 그 수급의 불균형이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는 그 소재 기업들의 그 협상력을 다시 높이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리튬 공급이 그 제한적인 지금 상황에서 캐점 극복 단계에서 그 ESS와 로봇 방산 등 그 배터리 수요의 그 구조적인 이 다변화까지 펼쳐지면서 2차 전지 전체 시장이 다시 그 성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튬을 직접 만드는 회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포스코홀딩스가 있겠죠. 그래서일까요? 또 최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약 6년 만에 포스코홀딩스 지분을 다시 6%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이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이 글로벌 자금의 한국 핵심 소재 산업 재평가가 나타나는 그런 양상으로 봐도 될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록이 그 6년 만에 포스코홀딩스 지분을 6%까지 다시 재확대한 것은요. 글로벌 이 자본들이 한국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블랙록이 이 포스코 그룹의 리튬 상업 생산 본격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블랙록의 그 지분 확대 시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아르헨티나 온브레 무에르토 염호 기반의 그 리튬 1단계 공장이 준공됐고요. 그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에서 월 단위 첫 흑자를 기록하면서 실제 수익화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좀 더 2차 전지주에 대한 세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가 이 2차 전지 업황 안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탑픽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LNF입니다. LNF 전문가님께서 저희 고수회전 2월 9일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셨고 또 4월 6일 방송에서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상승률이 87% 넘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NF가 1분기 실적에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하면서 무려 3개 분기 연속 이 흑자 이익을 계속 냈잖아요.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뭐 이거를 제가 뭐 완전하게 예견했다기보다는 주가가 바닥에서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실적이 뒷받침 못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신호를 뭐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작년 그 2분기부터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될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LNF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쏟아져 내린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3개 분기 연속 영업이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그 수익 개선 국면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 그 221억 원의 영업이익과 또 4분기에는 825억 원에 이어서 올 1분기에는 무려 1,1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그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이 단가가 높은 하이니켈 및 울트라 하이니켈 제품의 출하가 급증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4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양극재 공급이 시작되면서 수익성을 견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의 이익 환입이 발생이 됨과 함께 환율 효과까지 덧붙여진 그런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ESS용 그 LFP 양극재 사업까지 본격화가 되면서 가동률이 이제 정상화 단계에 올랐고요. 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까지 발생한 것이 이번 흑자의 가장 큰 핵심 동력이 되겠습니다. 즉 이번의 실적은 단순한 일회성 흑자 전환이 아니고요. 이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와 또 출하량 회복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이 수익 구조를 개선시켰다는 점에서 구조적 성장의 신호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LNF가 LFP 배터리 물량을 미리 확보해서 북미 ESS 성장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는 LNF의 기업 가치를 무려 13조 원으로 산출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시총의 거의 2배가 넘는 수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실적도 기대해봐도 좋고 이 시총 높여진 것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LFP 이 양극재 부분의 경우에는요, 네. 국내 양극재 업체 가운데 LNF가 다른 그 기업들을 좀 멀리 따돌리고 있어요. 오, 약 1등. 1년 이상. 예. 아, 1년 1년 이상 빠르게 가장 네. 먼저 양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 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 LFP 그 캐파를 올해 연간 3만 톤 수준에서 향후 2단계 증설을 통해서 6만 톤까지도 확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삼성 SDI와 체결한 약 1.6조 규모의 ESS 양 그 LFP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 증설된 캐파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한 국내 그 셀 3사의 미국 현지 ESS 캐파 확장 및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해당 공장에 필요한 LFP 그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국내 그 양극재 업체가 사실상 LNF라는 거, 이게 향후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도 높다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 내 AMPC 그 수치 조건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LNF의 향후 실적과 그에 따른 추가 상향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차세대 소재 개발과 로보틱스, 우주, 방산까지 신규 애플리케이션 확장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하죠,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LNF는 2분기에도요, 이 하이니켈 제품 중심으로 그 출하량이 증가될 거고 또한 그 리튬 등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가 또 반등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북미 ESS 시장이 이제 항상 중요한데 네. 이 시장이 확대하고 그 공급망 재편 이 흐름에 따라서 추가적인 고객사 확보를 통한 이 LFP 사업도 본격화될 이런 투트랙 전략이죠.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또 중장기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이 LNF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이 휴머노이드,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네. 이 휴머노이드 로봇용 그 소형 원통형 배터리에 최적화하는 그 공정 기술까지도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옵티머스의 테슬라 그리고 아틀라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해서 글로벌 로봇 제조사들이 배터리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LNF는 이미 검증된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로봇용 배터리 소재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그 휴머노이드와 산업용 로봇 시장의 그 개화와 함께 최근에 그 로봇 공급망에서도 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미국의 그 로봇 안보법이 발의가 되는 등 우호적인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로봇 배터리는 LNF의 그 확실한 미래 먹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미 ESS뿐만 아니라 로봇용 배터리 시장을 동시 공략하고 있는 LNF다라고 요약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LNF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해 주시고 단기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네.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바로 매수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요. 내일 시초가부터 네. 15만 원까지 1차 매수, 또 눌림이 혹시 나오면 13만 5천 원 전후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를 미리 말씀드리면 종가 기준으로 12만 5천 원 이탈 시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21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월 초에 추천한 이후에 다음 날 기준으로부터 한 31%까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재추천을 하면서 이제 단기 목표가를 좀 상회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어서 이제 중장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단기 목표가가 달성된 이후에 추가 그 리레이팅 요인, 앞서 말씀드렸던 뭐 ESS라든지 리튬 가격 이렇게 뭐 한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실적과 또 이슈로서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동시에 기술적으로도요. 이 다음에 이제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까지 목표로 잡아드렸습니다. 4월 6일 추천했던 가격과 동일한데요. 자, LNF의 중장기 목표가를 말씀드리면 28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김진 전문가께서 LNF 작년부터 저희 방송에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실제 상승률은 2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이 주가 흐름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 전문가의 두 번째 토픽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캐즘의 긴 터널을 지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2차 전지 소재 기업 에코프로와 계열사의 사업 그리고 주가 전망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유럽 전기차 공급망에서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전문님.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전기차 캐즘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면서 네. 유럽 시장 내에서 에코프로 BM의 위상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그 2월까지 그 계획 대비에 좀 부진했었던 이 전기차량 물량이 3월부터 국내 업체들의 그 유럽 수출용 전기차의 그 동사에 그 NCA 양극재 공급이 이제 시작되면서 회복 기조로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지난 4분기 대비 그 전기차용 양극재 매출이 24%가 증가를 했고요. 데이터 센터용 BBU 그리고 전동 공구 등 이 BIT용 양극재는 20%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은 4%가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유럽은 이 환경 규제가 아직 가장 엄격한 지역인 만큼 현지 공급망을 선점한 기업이 향후 10년의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유럽 공략 핵심이 바로 이 생산 거점인 헝가리 공장의 그 순조로운 가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헝가리 공장은요, 작년에 준공한 이후에 양산 안정화 단계에 이렇게 진입을 한 상태로 세 개 라인 중에서 NCA 전용인 2, 3라인이 가장 먼저 가동이 되고 있으며 당장에 이제 이달, 그러니까 5월이죠. 5월부터 독일 전기차량 NCA 양극재 공급이 시작이 되고요. 또 4분기에는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그 중저가 라인 그 유럽 물량에 대한 공급이 기존 포항 공장에서 헝가리 공장으로 이렇게 이전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유럽의 그 CRMA 대응 능력인데요. 그 역내 생산을 강조하는 그 영국과 유럽급의 그 무역 협정과 또 산업 가속화 법안 등 이 유럽의 그 규제 규정들로 인해서 에코프로 BM의 헝가리 공장이 이 강력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셀 업체가 맺은 그 독일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들과의 그 계약 규모인 5년간 그 19만 톤 이상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헝가리 공장의 그 추가 증설까지도 고려해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 그 유럽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의 1분기 영업이익이요. 1년 전에 비해 무려 9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3%대에 그치는데요. 지난 2021년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님 업황 회복을 맞이했다고 보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자, 이제 그 먼저 그 보면 그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9배나 증가를 했던 그 주된 이유가 바로 기저효과라는 측면이 가장 강하고요. 거기다가 출하량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봤을 때 작년 1분기에는 이 리튬 가격 폭락에 따른 재고사잔의 그 평가 손실이 매우 컸습니다만 현재는 그 리튬 가격과 환율이 동반 상승하면서 이 스프레이드가 그 정상화되고 있다는 점, 거기에다가 앞서 그 LNF와 마찬가지로 재고사산 평가 손실이 이익으로 환입되는 효과까지 더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둘째는요, 삼성 SDI와 SK온을 향한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3%에 머문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에는 이 헝가리 공장의 그 조기 가동에 따른 그 비용 부담이 주 요인으로 일단 보이고요. 네. 또한 2분기부터는 BMW 및 그 폭스바겐 등 삼성 SDI의 주요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된다는 점과 함께 또 메탈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제품 판가의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과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반기부터는 그에 따른 영업이익률 개선도 자연스럽게 정상화 구간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하반기부터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앞서도 언급했다시피 에코프로 BM이 유럽 쪽에서 현지 수요 증가와 함께 정책상 호재까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유럽 생산 능력은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이 LFP 배터리용 양극재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콩쿠르에서 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전문가님.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수익성 때문입니다. 아, 예, 최근 시장에서는 이 LFP 배터리 성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이견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특히 이제 ESS와 보급형 전기차 이 시장 확대, 그리고 글로벌 RFP 수요가 그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아쿠프로 BM은 경영 효율화 차원 그리고 수익성이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전략적인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LFP 배터리는 중국 업체들이 이미 저가 공세로 장악한 시장입니다. 예, 보조금 혜택을 고려하더라도 하이니켈 제품 대비 마진율이 현저히 낮은 이 LFP에 대규모 자본을 새롭게 투자한다든지,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 전략적인 측면까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F프로 VM은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하이니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이 전고체용 소재와 또 미드니켈 기반의 고전압 제품 등 이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이 시장에 그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더 높이는 그런 선택이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LNF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LNF 대비 약 한 1년 이상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무리한 그 저가 경쟁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일단 잘하는 것에 집중하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LF 시장의 수익성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선택적으로 진입하겠다는 이 실리주의 전략까지 이렇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LNF 대비해서 1년 이상 후발주자지만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BM 역시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도 저희 고수회전에서 알려주셨고 네, 그때 맞습니다. 이미 같이 매수하셨더라면 네. 단기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워낙 초창기에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셨더라도 아직까지 네. 보유하고 있다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풀어보면 지난해 그 5월 다시 한번 말씀드린 8만 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확인 후에 그 바닥 대비 200% 이상 상승을 또 했었고요. 또 본 방송에서 처음 추천드린 이게 바로 이제 9월 8일, 작년 9월 8일인데 이후에 12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6일 추천 이후에도 바로 이제 12% 정도 수익률 기록 이후에 이제 지난주 조정으로 인해서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또 찬스를 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부터 19만 원 선까지 1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고요. 눌림이 나온다면 17만 원 선까지 2차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5만 5천 원 이탈시 잡아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재상향해서 24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좀 이제 높게 또 잡아드렸죠. 단기 목표가를 달성한 이후에 마찬가지로 2차 전지주에 대한 그 추가 리레이팅 요인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5가지 요인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들이 이제 실적과 또 이슈 부각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동시에 역시 기술적으로 강력한 다음 저항 지지 라인까지 이렇게 목표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의 중장기 목표가는 32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 다음 섹터로 2차 전지 지금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2차 전지 평단이 조금 높으신 분들, 보유 중이신 분들 궁금증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는 새롭게 이 2차 전지 제2의 전성기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김진 전문가와 함께 실시간 장중에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영구 전문가가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 어느 쪽일지 바로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네, 김영구 전문가님께서는 낙폭 과대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8000P 시대가 왔고 포모 오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뭐라도 사야겠는데 뭘 사야 할지 가치 판단이 잘 안 되고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 저평가 바닥주를 자주 저희 고수회전 방송에서 알려주십니다. 대표적으로는 SK 하이닉스도 있었고요. 저평가 때 알려주셨는데 지금 벌써 200만 원을 가고 있죠. 전문가님 또 롯데쇼핑도 저희 그때 저평가 바닥주로 알려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80%나 넘게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수회전에 출연을 하면서
바닥권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갖고 100%, 200% 넘어간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네. 특히나 SK 하이닉스는 뭐 전설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근데 이런 것처럼 말이죠. 주식을 싸게 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는 꼭대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런 꼭대기만 쳐다보는데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에 눈을 떠야 돼라는 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 지수가 8,000포인트를 갖다가 뚫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 과열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분명히 더 달릴 수 있습니다. 10,000포인트도 사실 어렵지 않은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5월 15일처럼 갑자기 출렁거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왜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시장과 지수 흐름에 영향력이 크니까 그 변수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 고공행진하는 지수와 종목들을 쳐다보다 보면 포모 현상이라든가 현기증이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잠시 열을 식혀보자고요. 당장이야 신고가 종목들이 눈에 좋아 보이고 달리는 말이 막 올라타고 싶고 불나방이 되고 싶고 막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엔 지수는 급등했지만 따라 올라오지 못한 진짜 알토란 같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상당수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닥권에서 삼전이나 SK 하이닉스가 올라오기 전에 인고의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네. 다른 종목들도 대세 상승에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남들 신고가 종목에 눈 돌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안구정화하시고 바닥권에서 피어나는 새싹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개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포모라는 건요, 나도 벌었지만 누군가 더 많이 벌었을 때 오는 그런 감정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낙폭과대주를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전문가가 낙폭과대주 중 안에서 지금 주목하면 좋을 탑픽 종목 뽑아 오셨는데요. 화면 통해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탑픽은 롯데지주입니다. 롯데지주를 낙폭과대주 탑픽으로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롯데지주는 과거에는 매수하기 힘든 고가주였고 황제주였습니다. 2016년, 2017년에 이어서 액면 분할을 2번씩이나 했는데요. 원래는 5,000원짜리 주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액면가가 200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몇 배를 한 겁니까? 한 20배 가까이 한 건데 지금 그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던 게 액면 분할 후에 이제 나왔던 게 125,300원이 최고점이거든요. 그 액면 분할 전 5,000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310만 원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주가가 31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전에 황제주네요. 지금이야 200만 원짜리들, 100만 원짜리들이 많으니까 살 수 있다고 그러지만 10년 전에 300만 원짜리 사라 그러면 살 못 수 있겠어요? 사요. 못 사죠. 바로 그런 황제주였던 종목이 바로 롯데지주입니다. 근데 액면 분할을 이렇게 과하게 하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액면 분할을 하면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오랜 동안 못 갑니다. 자그마치 장장 9년을 떨어졌습니다. 9년? 9년을 떨어졌고 9년간 폭락한 뒤에 바닥을 갖다 찍고 이제는 서서히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전후 패턴, 전후 종목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싼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액면 분할 때문이라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액면 분할 때문에 착시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원래는 300만 원짜리였어요. 예. 자,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패턴을 보면 주봉상 고점을 돌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란 전쟁과 이런 구간 동안에 눌림목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결국은 돌파를 했고요. 돌파하다가 지금 눌림목 조정이 들어와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타점 매수 시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정확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정도에 들어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10년 전 주가와 비교했을 때 정말 그냥 박앤세일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 그런 가운데 또 젊은 피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롯데그룹이요. 1분기 실적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산뜻한 출발을 알렸죠. 지난해 대대적인 인사 쇄신 이후에 주요 계열사들의 잠정 실적이 잇따라 개선이 되면서요. 조직 개편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롯데지주도 1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젊은 피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선 구조 조정을 한 것이 중요했다는 판단이고요.
롯데칠성, 정밀화학, 케미칼 줄줄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외치고 있고요. 여러분들 BTS 아리랑 공연한 거 아시죠? 네. 백화점 매출이 막 껑충껑충 뛰어듭니다. 소비재, 화학까지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롯데 지주가 거느리고 있는 이 계열사들이 전부 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롯데 지주로서는 물 만난 고기처럼 횡재수가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또 음료 쪽도 있는데요. 롯데칠성 음료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미얀마 이런 쪽으로 자회사의 흑자 전환이 확실히 되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1%나 급증을 했습니다. 어닝 네. 서프라이즈고요. 롯데정밀화학이 1분기 5,107억 원, 한 14% 정도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자그마치 73%나 급증을 했습니다. 327억 원. 롯데 쇼핑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2,069억 원으로 39% 정도 급증을 했거든요. 이 외에도 롯데푸드웰이라든가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전 계열사들이 많은데 이 전 계열사들이 실적이 좋아지면 롯데지주는 이제 앉아서 땅 짚고 헤엄치기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매출이 3조 7,910억 원, 그러니까 5% 정도 올라갔는데요. 영업이익을 보면 1,080억 원, 5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야, 네. 전 계열사들이 1분기 실적 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롯데 지주 목표가 어디까지 보실까요? 일단 적정 매수가 3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집을 하셔야 되고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는데 단기 목표치는요. 3만 5천 원에서 4만 원 설정을 해드릴게요. 네. 근데 중장기 목표를 설정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모두 6년 이상 물려있는 최상의 바닥주죠. 6년 이상 물려있다고 그랬어요. 패턴을 완성하고 대세 상승으로 몰아가는 길목에 있고 전 계열사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고 있고 26년에 실적 점핑의 원년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자사주를 23%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 여부에 따라서 이게 아마 아킬레스 건이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종목의 핵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 자사주. 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의 중장기 목표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롯데쇼핑 약 한 달 만인가요? 70% 넘는 상승률을 기록 중이시고요. 그 뒤일 종목 롯데지주입니다. 실시간 장중에 롯데지주의 수익 극대화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낙폭과대주 안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먼저 SK이노베이션 두 번째 토픽으로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SK이노베이션도 똑같이 롯데지주처럼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종목입니다. 네. 안 쳐다봐요. 왜냐? 워낙 낙폭과대했고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는 낙폭과대주인데 외국인 큰 손, 기관 다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최고점이 21년에 찍었는데 32만 2천 원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4년간 폭락을 한 뒤에 최저점이 25년 5월에 8만 8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그러고 나서 1년간 바닥 다지기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상승 전환하는 신호가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25년 주봉상 종가상 고점이 13만 3,900원이거든요. 이 선을 이미 26년 들어서 두 번씩이나 터치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지금 당장은 눌림목 조정이 들어왔지만 결국은 주봉고도를 돌파하고 넘어간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매수하기 좋은 시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또 SK이노베이션이 정유, EMP 자원 개발이죠. 그리고 SKENS 등 여러 사업부에서 고유가 환경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정유 부문은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중동 정제 설비 차질에 따른 정제 마진 강세장 기회가 기대된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한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두 가지 핵심 재료가 있는데요. 에너지 쪽하고 그다음에 ESS 시장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네. 우선 뭐 중동 사태 때문에 유가와 정제 마진, 화학 제품 가격 모두 상승 전환을 했는데 문제는 종전된다고 해서 이게 당장 기름값이 막 떨어지고 그러지를 않아요. 그쵸.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거는 꾸준한 이익 구조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매력이고요.
SK온의 실적이 나쁜데 이걸 갖다 덮어줄 거예요. 이 부분이 에너지 부분이. 그래서 SK온도 실적이 나쁘지만 재무구조도 악화됐지만 이제 미국의 ESS 수주 확대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다른 기업들처럼 이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정유 실적 회복과 ESS 기대감이 SK 이노베이션 주가에 이 차트에 전문가님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수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수면 위로 올라오면 이제 보이죠. 아, 그쵸. 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 자체가 돌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 대세 상승을 시작하는 시점 그거는 15만 원을 돌파하면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15만 원 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자체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 만약에 뒤늦게라도 나는 올라갈 때 살 거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15만 원 돌파 시점을 보시면서 그때 들어간다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싱싱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SK 이노베이션 15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그럼 과연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실까요? 네, 적정 매수가는 2만 5천 원부터 12만 원 사이에 1차 매수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 11만 원 사이까지는 눈 감고 줍줍하셔도 됩니다. 네. 손절가는 10만 원 잡아드리겠고 단기 목표치는 15만 원, 17만 원입니다. 그럼 중장기 목표치를 설정한 이유는 결국 모두 다 물려있는 종목이고 대세 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종목이고 진흙 속에 묻혀서 때묻지 않는 흑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15만 원을 돌파하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거고 그래서 중장기 목표가는 25만 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전문가의 2차 전지 그리고 낙폭 과대주 살펴봤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요. 머릿속이 정말 매일 전쟁 같으실 겁니다. 이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도 들고 다른 종목이 더 잘 되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두 전문가님들 통해서 그날 시황을 녹이면서 자세한 교육을 함께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또 SBS 비즈 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출연 전문가들의 라이브 방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독하셔서 많은 인사이트를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두 전문가가 앞으로 증시 안에 뜨겁게 달굴 관심주 준비해 주셨는데요.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방송 통해 나누지만 종목명은 카카오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바로 종목명 공개가 됩니다. 자, 먼저 김진 전문가님의 관심주부터 만나볼 건데요. 전문가님 지난 방송 3주 전 방송이죠. 거기에서 RFHIC 알려주셨는데 34%나 지금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그때 같이 얘기해 주신 KMW도 30%가 넘더라고요, 상승률이. 네. 오늘은 통신장비 쪽일까요? 아니면 다른 쪽일까요? 아, 전혀 다른 쪽입니다. 오. 예. 네. 오늘은요. 국내 그 협동 로봇의 최강자이자 네. 그리고 휴머노이드의 그 대표 기업으로 재평가 받고 있는 로봇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로봇주. 예. 연초에 그 CES 2006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 주도주로 이 로봇주들이 떠올랐었는데요. 이후에 그 3, 4월에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지금 옥석 갈기가 치열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월 들어서 현대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상장 기대감과 함께 삼성 미래로봇 추진단이 이 잡포스팅을 통해서 인력을 확충하고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로봇 상용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소식에 로봇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가운데서 저는 그 현대차,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죠. 현대차와 그 LG전자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과 함께 꼭 주목을 해야 될 이 대장주가 바로 이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는요 순수 로보틱스 기업들 중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서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협동 로봇이라든지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이동형 양팔 로봇, 모바일 로봇 등 이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그 휴머노이드의 이 현장 투입은 아직 시기상조인 가운데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이 협동 로봇과 함께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그 작업용 로봇인 이동형 양팔 로봇을 먼저 그 필요로 하고 있으며 지금 빠르게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요
이동성과 그리고 조작성 그리고 확장성 거기에다가 이제 안정성까지 균형 있게 갖춘 그 장점 때문인데요. 동사의 그 이동형 그 양팔 로봇으로서 7자유도를 갖는 양팔과 여기서 자유도는 관절을 얘기합니다. 자, 6자유도의 그 외다리를 갖춘 휴머노이드 형태의 바퀴 달린 그 로봇인 RBY1이라는 이러한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그 2024년 공개 이후에 삼성전자와 이 토요타 등에 공급이 되었고요. 지난해까지 누적 판매량이 130대를 넘어섰고 네. 올해는 150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로봇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감속기 그리고 모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다 이제 제어기 등까지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 30% 이상의 그 원가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바로 삼성이라는 그런 날개를 달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024년 말에 삼성전자의 그 연결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 삼성의 휴머노이드와 또 반도체 공정용 로봇 개발에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향후에 그 삼성의 그 제조 역량과 그리고 동사의 기술력이 그 결합된 이 시너지의 결과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도 매우 크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로봇 관련주 알려주셨는데 가격 전략부터 일단 빠르게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당장 그 5월 말에 또 네. 이게 있어요. 보스턴에서 열리는 로보틱스 서밋 앤드 엑스포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단기적인 주가 상승에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조만간 이 삼성이라는 이름이 네. 회사 앞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게 되면은 네. 그 기대치에 따른 또 주가의 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테마의 그 재부각과 함께 신고가 랠리를 지금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부터 75만 원 선까지 1차 매수해 주시고요. 눌림이 나오면 70만 원 전후까지 2차 매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67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는 110만 원까지 보시고요. 중장기 목표가는 150만 원까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반도체가 좀 밀릴 때 로봇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죠. 김진 전문가의 로봇주, 이 종목 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검색창에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종목 명도 얻어가실 수 있고요. 또 로봇주 그 섹터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영구 전문가가 직접 고른 관심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지난 방송에서 LG화학 저희 알려주셨잖아요. 바닥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 네,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15% 정도 상승률을 보여줬고, 뭐 관심주로 NC도 단기 급등해서 뭐 10% 넘게 오르기도 했고요. 삼성전자는 너무 잘 달리고 있고. 네네. 네, 오늘 관심주는 어느 섹터 준비를 해주셨나요? 오늘의 관심주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오, 그래서 좀 그래요? 쌩쌩 잘 가는 종목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일단 2009년부터 준비한 월봉 차트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중장기 흐름을 보면 25년 1월 상승 직전까지 2009년부터 무려 16년입니다. 네. 16년간을 3만 원에서 쉽게 얘기해서 3만 원을 중심선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여기에서 16년간을 갖다 등락거듭만 합니다. 못 올라갑니다. 월봉입니다. 투자자 아무에게도 오랫동안 시선을 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즉 장기 소외주라고 부르죠. 그러던 종목이 이제 실적이 확 좋아지니까 소외됐던 주가도 갑자기 움직여집니다. 그게 언제냐? 25년 1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뛰기 시작했는데 3만 원에 있던 주가가 15만 원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갑니다. 5배 급등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 소외주가 회복이 될 때, 개과천선할 때 나타나는 현상,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로 받았던 기간이 무려 16년이니까 5배 올라왔다고 많이 올라왔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어요. 16년 그쵸.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다가 지주사 매각 재료도 나오다 보니까 시선이 쏠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부터 대세 1차 상승 3만 원에서 10만 원 오르고 그다음에 조정을 보인 뒤 시세 조율이라고 합니다. 조정을 보인 뒤 26년 1월부터 8만 원부터 시작해서 현재 최고치가 15만 8천 원이니까 이것도 또한 여기서부터 더 따블이 올랐죠. 근데
1월에 14만 원 선까지 급등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에 보인 것은 이거를 시세 조율이라고 하거든요. 시세 조율에는 올랐으니까는 수익 본 사람들이 팔고 그동안 물려있던 사람들도 팔고 또 살 사람은 이제부터 더 갈 거니까 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물량 교체가 되는 시점이 시세 조율하는 구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시세 조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 단계 또 레벨업으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지금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최근 4월에도 느긋하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일봉상으로 보였고요. 전체적으로는 11만 원에서 14만 원 사이의 박스권 시세 조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요게 끝나면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봉고돌이 돌파의 성공의 의미를 직전 고점 돌파의 성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신고가 인신을 했기 때문에 매물 압박도 없고요. 그러니까 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팔았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타점 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실적이 대박입니다. K방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1등주를 지분을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최상위 그룹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26년 예상 매출액이 81조 4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이 3월 24일부터 거의 2개월 가까운 지금 현재까지 매집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하루도 안 빼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몇만 주에서 15만 주 사이에 줍줍 전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이 기업은 대한민국의 록히드 마틴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육해공이라고 표현하는데 육해공 통합 시스템, 그러니까 우주, 지상, 조선, 바다까지 다 누리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LNG, 암모니아, 수소 풍력 같은 에너지 분야 역량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이 기업은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매수해 줘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주사는 주가 흐름이 좀 느리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주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 종목 주가 전망 좀 알려주시죠. 네. 적정 매수가는 14만 원 전후부터 13만 원 사이에 분할 매집하시면 되고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면 변동성 때문에 추가 하락한다. 눈 딱 감고 12만 원 사이까지 매수하면 됩니다. 손절가는 11만 원 잡아드리고요. 스윙과 단중기 목표치는 16만 원, 17만 원입니다. 근데 제가 중장기 목표가 있는데 서로 어떤 16년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날 종목이 아니고 외국인이 지금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2개월 이상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대한민국 1등 방산 기업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로 계산해 보면 대세 3단계 상승 파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장기 목표치는 20만 원과 돌파 이상까지도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지주사 관심주 준비해 주셨는데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자라고 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도 또 전문가님께서 과감하게도 들어가셔서 상승률을 또 크게 기록하고 계시고 다른 대우건설이라든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오늘 관심주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또 혼자서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게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실시간 장중에 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내 계좌를 지키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두 전문가와 평일 장중에 실시간 시황을 녹인 전략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 필살기 고수회전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해주시고요. 잠시 후 본 방송이 끝나고 SBS 비즈증권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출연하신 김영구 전문가의 라이브 방송 이어집니다. 여기서 못다한 궁금증들 해소해 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